굿모닝. 야야야 무슨 애교냐. 미안합니다. 아이 주책이야. 좀 건조증이 있나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까 이런데 말이에요. 약간 피부병이 생겨요. 피부 건조증, 빨간 붉은 반점이 생기고, 병원에 가도 별로 약이 없다고. 약을 발라도 잘 안 나.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습하니까. 참. 어저께는 그 BTS가 소속된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 빅히트에는 3개의 그룹 가수들이 속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나머지는 뭐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는 그죠, BTS 방탄소년단 그들이 이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들이 소속된, 그들의 앞으로 성장이 결국은 이 빅히트라는 회사의 성장이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가 이제 그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한 날이었죠. 그래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27만 원인가로 시초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따상, 거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딱 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를 했던 건데, 상한가에 간적 딱 한 1, 2분 정도 상한가에 머물다가 바로 밑으로 쳐져가지고 시초가보다 뭐 4점 몇 %가 떨어진, 그렇게 갖고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나훈아하고 BTS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훈아 팬이세요? 아니면은 BTS 팬이세요? 오쌤, 무슨 팬을 갈라? 난 둘 다 좋아해. 나도 그런데. 저는요, 어저께 그 방시혁 그 회장인가 이제 의장이라 그러더라.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이제 그 시작이라 북을 이렇게 치는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주식, 그 우리나라의 손꼽는 주식 부자에 등극을 했어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기획자가, BTS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이제 BTS들도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되게 슬펐어요. 되게 슬펐어. 어떤 점에서 슬펐냐면, 안쓰러웠어요. 그 젊은 BTS, 아직 군대도 안 간 그 청년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돈이 없었을 때는 참 돈을 가지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런데 방시혁도 그렇고 BTS의 그 멤버들도 그렇고, 그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기획자는 자기의 음악 세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음악 세계를 그 어떤 젊은 단원들을 통해서, 그런 기획력을 통해서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을 개발해갖고 이렇게 키워주는 그 음악인으로서 그때 희열을 많이 느낄 거고, 그 다음에 그 BTS라고 하는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음악 세계를 마음껏 표출할 때, 그럴 때 아마 희열과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 팬들이 막 환호하고 오빠 서양 여자 아이들이 오빠 할 때, 정말 내가 그 입장이 돼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 그냥 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그 방시혁도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창조적인 음악 세계부터 100% 그렇게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BTS라고 하는 빅히트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 기업의 사장이죠. 방시혁이 기업의 사장인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많은 돈을 거기다 걸고 있잖아요. 지금 응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돈을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업자잖아요. 주주는 동업자잖아. 많은 사람들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믿고 BTS를 믿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금쪽 같은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본인이 기업 공개를 안 했으면 그런 책임까지는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하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뭐라 그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 정말 수백만 명이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았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족쇄가 채워진 거지. 방시혁 너 잘해. 내가 너 믿고 내가 내 돈 투자했어. 너 잘못하면 너 죽어. 내 피 같은 돈이야. 묵시적인 압력이죠. 그로부터 자유롭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시혁이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좋은 영상을 떠올리고 좋은 음악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 과장 오늘 주가 어떻게 됐어? 야 빅히트 주가 오늘 상종가 쳤냐? 야, 어떻게 됐어 주가?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야.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이수만이죠. 이수만이 원래 가수인 거 아시죠? 가수잖아요. 이수만이 그 서울대 농대 출신인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가수로 등극을 했었죠. 한때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 수만이죠. 그게 그걸 따서 이제 그 가수가 더 이상 아닌 사업가로 변신을 했죠. 사업가. 그래서 자기가 가수 출신이니까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업화한 사업가죠. 사업가 지금은. 근데 방시혁은 본래 출신이 음악인이고 사업가라는 느낌 좀 덜 들지 않아요? 방시혁은 사업가라기보다 아직은 음악 기획자, 음악 연출자, 음악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방시혁이 가장 훌륭한 점은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BTS가 방탄소년들이 다른 K-팝 그룹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방시혁이 이야기 한번 세바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그 BTS 멤버 하나하나가 다 뭐 시골에서 어떻게 뭐 해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다 사연을 가진 아이들, 음악성을 가지고 개개인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서 자기 이야기를 노래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 자기가 겪는 그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노래화해서 그래서 개개인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다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게 다른 K-팝 그룹들과 차별화되는 BTS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요소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K-팝 그룹은 기획자가 틀을 만들어서 춤도 어떤 뭐를 만들고 노랫말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아이들이 그걸 소화해서 대본을 외워서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것이고, BTS는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한 대본 없이 이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BTS의 생명력인데 이제는 BTS도 그 생명력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로 조금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혹시 그 빅매치 빅히트? 예, 빅히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빨리 파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BTS의 멤버들도 자기의 노래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다. 지금까지는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3년, 뭐 맥시멈 5년까지는 정말 관리를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힘들다. 그리고 이미 자연스럽지 않다. 이미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리더가 야 얘들아 조금만 참아.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노래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잘 뜨고 있어. 빌보드 차트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만 참아갖고 우리 기업 공개되면 니네 수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정말 태어나서 정말 만세 한번 부를 수 있어. 그때까지만 우리 정말 잘해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BTS도, 내가 BTS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 소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인생을 살던 그 젊은 영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거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그냥 막 매스컴에 등장해서 감 나와라, 뭐 배 나와라,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얼마나 큰 짐이에요. 그 짐에다가 더해서 이제 너 BTS 너 믿고 투자했어. 너 주가 떨어지면 니네 알아서 해. 빚쟁이가 됐어. 빚쟁이가 됐고,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젊은 10대들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왜냐면 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 애들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아,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뭐 잘 안 해, 뭐 이런 그 보통 10대들의 생각을 노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보통 10대들하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BTS가 뭐 노래를 할 때 그런 노래를 하겠어요? 얘들아, 뭐 니네들은 개인 비행기 타봤어? 개인 비행기도 타보지 않은 애들이 인생을 논하지 마. 너희들 세계 각국의 팬들도 봤어? 야, 세계 각국의 팬들로부터 환호받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마. 통 떨어진 얘기잖아. 그죠? BTS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서 좋은 노래를 부르게끔 우리 팬들이 사랑한다면 BTS가 중압감을 갖지 않게끔 최대한 놔줬어야 해요. 떡볶이도 먹게 만들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게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양아치짓도 조금 하고, 그래야 그들은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야 뭐 인기인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뭐 행동도 제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거기다가 왜 그 주식 그렇게 상장 안 해도 BTS는 이미 1인당 재산이 100억 이상은 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잖아요. 공연만으로도 100억 이상의 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능력으로 왜 빚쟁이가 됐냐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정도가 아니지, 수십만, 전 세계 수십만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놨으니까 빚쟁이지. 그 중압감을,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잠이 오겠냐고요. 잘해야 된다. 예.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예? 바보 같은 짓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BTS는 얼마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막 저기서부터 막 경호원들이 막 BTS 간다 워키토키 들고 막 오바 이러고 멋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느꼈을 때는 멋이지, 거기에 본인들이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은 부럽죠, 그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부럽죠? 근데 정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고. 응? 어딜 가서 자유가 없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 떡볶이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이렇게 정말 애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욕도 좀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저기 숲속에 들어가서 뽀뽀도 한번 하고 싶고, 뭐 보통 그냥 그럴 수 있는 한참 젊은 나이 20대인데 자유가 없어. 자유가. 맨날 화장하고, 그죠? 맨날 분장하고, 무대에 나와가지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돼. 멋있는 모습만. 얼마나 그게 슬픈 현실이냐고요. 그거 슬픈 겁니다, 여러분. 되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이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그룹이니까 동질감을 같이 있는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조금만 참자,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옆에서 그 정신교육이 아니라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돼? 정신과 치료는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저 옷도 이렇게 코디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정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코디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크나큰 고통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개인 그들의 입장에 갔을 때 돈이 왜 필요해요? 쓸 만큼만 필요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자유가 훨씬 소중하지. 자유. 그렇게 그런 자유가 있어야 자유로운 노래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노래하고 이러는데 100억, 500억, 1000억 어디다 써? 쓸 시간 없을걸? 쓸 기회도 없고 방시욕도 뭐 몇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생겼다라고. 그거 어디다 쓰지? 옆에 사람이 아마 좋을 거예요. 방시혁이 어머니, 뭐 방시혁이 누구나 뭐 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돈도 줄 수도 있겠지. 옆에 사람이 편한 거지. 본인은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도 되는 부담을 갖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중심을 잃으면 이런 불행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 너무 넘겨주지 마세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나 연예인들, 이렇게 인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보통의 경우에 그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가 자기도 개인이니까 어떤 개인사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뭐 누구하고, 왜냐면 누구하고 얘기하면 그게 다 말이 번져가지고 가십거리가 되니까 신문기사가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인기 떨어지고 그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약하니까. 그러니까 마약, 그 다음 여자, 도박,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게 되죠. 참 안쓰럽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니까 저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BTS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방시혁, 그리고 뭐 BTS 멤버들은 아마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냥 마냥 좋다고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진짜 부자가 돼갖고 몇백억을 갖는다? 상상이 안 돼. 너무 좋아. 그럴는지 모르지만 10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쓸 데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반면에 나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훈아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훈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구속받지 않는, 나훈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나훈아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KBS로부터 뭐 개런티?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한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돈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편집해도 돈 주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속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돈을 안 받을 테니 내 말을 편집하지 말 것이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훈아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더 뭐 1000억, 2000억 나훈아도 회사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겠지. 1000억, 2000억 벌어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나훈아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나훈아 너 얘 투자했으니까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훈아가 아야 오늘 상종가 쳤나 어찌되나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나훈아가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가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훈아에 대해서
무슨 신비주의니 뭐니 그랬지만 그게 나훈아의 입장에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나훈아가 이번에 공연을 딱 끝내놓고 그냥 홀연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자하고 뭐 6개월 동안인가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KBS 그 본부장인가 그분하고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공연 딱 끝나니까 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홀연히 사라졌잖아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훈아의 입장에서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건 일반 사람들이 나훈아를 그냥 두고 하는 얘기고, 나훈아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의 입방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훈아가 또 누구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또 무슨 얘기하면 그것이 또 가십거리가 돼갖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또 노예가 되잖아. 자기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나훈아를 놓아주는 것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나훈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훈아는 또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언젠가 등장할 수 있겠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즐거움은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나훈아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고, 나훈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나훈아의 팬의 입장에서 나훈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나훈아가 좋은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게끔 놔주는 거지. 그죠? 나훈아 똑똑한 겁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닷컴 시대가 있죠. 김대중 정부였을 때인가요? 하여간 뭐 조금 하면 막 코스닥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이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뭐 회사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뭐 닷컴자만 붙으면 하여간 그러면 상장시켜가지고 떼돈 벌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굉장히 인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성식을 활용해서 영어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와서 그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영어 교육, 그때 뭐 한참 뭐 세계와 그리고 오성식 그때 인기 좋았으니까 그렇게 갖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자. 저는 싫어했어요. 저는 제 회사가 직원이 많은 것도 싫어. 왜냐하면은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그 많은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럼 똑같은 논리죠.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투자자들의 돈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자유로운 게 불가능하죠. 그 금쪽 같은 그들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저는 영어 교재를 쓰는 것보다 맨날 주식, 야 우리 회사 주가 어떻게 됐냐,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직원도 많으면은요, 제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명색이 창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도 출연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 별로 막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 싫어. 근데 누누이 얘기하잖아. 왠 줄 알아요? 자유롭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어느 정도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유명하고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좀 더 많은 막 공중파도하고 오늘 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BTS 팬들, 아미 회원들한테 우리 집 앞에 와서 막 장사진 치고 데모하고 그럴 거야. 저는 그 정도 지금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해도 되지만 잘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할 자유가 없어.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BTS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제가 미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훈아도 그렇고 저 사람들 막 그냥 미워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 광고 같은 거 안 붙이는 이유가, 광고를 붙인다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거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남의 돈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방송도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꼬박꼬박 해야 돼. 돈을 받고 있는 이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롭고 싶어. 내가 추구하는 거는 돈이 아니고 자유야. 자유로운 영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부합되는 뭔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나훈아하고 BTS를 비교했습니다만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정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어느 시간에 타이밍의 문제이고 어느 시간이 딱 왔을 때 선택의 양자택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그냥 확 꼬일 수도 있고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몇 번씩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항상 좋은 선택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한 60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세상에 다 좋은 것만은 없더라. 반드시 어떤 걸 선택할 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너무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해서 어떤 걸 하나를 얻으면 하나인 거를 잃을 수 있다. 그 각오를 해야지 된다. 항상. 그리고 나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거는 남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가치를 두고 이거를 내가 바라보는 가치하고 어느 제3자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내 새끼를 가르칠 만한 역량이 없다 그럴 때는 자유보다도 이게 더 소중하죠. 그건 각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시기가 딱 왔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남의 얘기만 무조건 듣고 또는 어떤 한 방향만 보고 그렇죠. 이 방시혁도 그렇고 BTS 멤버들도 그렇고 돈이 막 100억, 200억, 수천억 초 단위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돈은 100억 이상의 돈은 실제로 쓸 기회도 없다. 쓸 기회도 없다 그들에게는. 근데 그 돈에 왜 파묻혀가지고 그거의 중압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노래도 못하고 자유로 잃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꼭 BTS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제 스스로에게 오늘 한 강연이었습니다. 성씨가 남 얘기가 아니야. 너도 잘해. 너도 잘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건지 잘 판단해야 돼. 알았지? 오성식 잘 판단해. 인생 2번 살 수 없어. 한 번밖에 못 산단 말이야.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살도록 약속해라 오성식. 저도 오늘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오늘도 곱씹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지롱. 가위바위보. 또 이겼지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지막 한 번.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